자, 로마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장점을 옆에서 보고 배워요. 로마는 여기 있죠. 그리스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옆 동네로 갑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없잖아요. 견문을 하고 와서 우리한테 적용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가장 옆에서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로마도요, 원래는 처음에 왕정 국가로 시작합니다. 그런 그리스의 훌륭한 이념과 문화들을 접한 로마는 로마 하면 따라오는 말이 있죠. 원로원, 공화정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군사적으로도 발전이 되어 이 팔랑크스라는 것으로 강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군도 좀 그리스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게 좀 보이시죠? 자, 그런데 그리스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 2, 3, 4. 1, 2, 3, 4 중에 가장 여기서 부자는 누굴까요? A few moments later. 한 번이 가장 부자입니다. 장비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각 계급마다 다양하게 모여진 조직이 로마군입니다. 오늘날 레지온이라는 부대라는 의미를 갖는 파생된 의미는 로마군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각 다른 계층이 모였다는 겁니다. 각 층의 사람이 모인 그 로마군은요,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개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문화를 가졌는지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요, 여기서 여러분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전쟁에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보를 물어다오는 그 비둘기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계급으로 치면 가장 아래 계급인 경보병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전술을 이제 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상대를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군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막 노예도 있고 왕도 있고 귀족도 있었던 사회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건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가람바람님 정말 포인트 잘 집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직책을 가장 낮은 사람이 한 거예요. 상대를 정탐해오는 데 있어서 가장 움직임이 빠르고 가벼울 수 있는 사람. 자,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장비는 좀 무겁지만 그들은 배우고 뭐 이런 학식이 높겠죠. 빠르게 사람들을 서로 소통시키고 체계를, 조직을 정비하고 지휘관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걸 서로가 여러분 뭐 했다는 게 중요합니까? 존중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하나된 마음은 그 강함을 더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의 장점이 과연 저게 다였을까요? 그리스보다 로마의 뛰어남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게 교훈이 되는지 위주로 우리 역사를 봐야 된다 했습니다. 로마의 특이한 제도의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정복한 식민지를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정복한 곳을 식민지로 삼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거 아시죠? 그런데 로마는 노예로 삼지 않아요.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말 안 들어서 진짜 다 흩어버리고 노예로 끌고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로마가 정말 빡쳐서예요. 빡쳐서. 그 일외에는 식민지라 해서 그들을 자기들보다 하대한 게 아니라요,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주고 그들의 그 공동체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이제부터 너도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로마 시민과 차이가 전혀 없나요? 어쩜 조금 과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는데요, 없습니다. 그런 없다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 사료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로마는요 얼마나 깨어있고 개방적이냐면요, 이 시민권을 그러면 식민지에 있는 사람 아무한테나 줄까요? 또 그건 아니에요. 로마에게 우호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로마의 공로를 세우면 로마 시민권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로마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라고 질문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약간 미국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 하잖아요. 옛날로 치면 로마 드림인 거죠, 로마 드림. 이게 여러분 영화 배너에 보면 나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갤리선이라는 그 배에서 여러분 열심히 노졌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노예로 간 배너가 그 장군을 구해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로마의 공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뭐가 됩니까? 로마에서 정말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일이 아니고요, 영화 배너에 깔려있는 이 사상이 어디에 사상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사상이 여기서 반영이 된 거예요. 로마랑 싸우고 지더라도 우리는 명예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로마라는 훌륭한 문화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해서 게르만족은 한동안 로마랑 좋게 지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면 여러분 가장 힘든 건 식량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이 세 글자 물갈이가 뭡니까?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은 이 물갈이가 뭔지 아실 겁니다. 로마군의 전투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서양은 빵 문화죠, 여러분. 반드시 마실 게 함께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물 대신 와인을 먹인 겁니다. 근데 와인을 먹으니까 또 적절한 여러분 농도로 먹으니까 막 잘 싸웠대요. 이걸 전쟁사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기 멀리 터키까지 가서 싸운다 생각해보세요. 포도주를 거기까지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군이 그 현지에서 주둔하고 거기에 포도 농장을 짓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스페인, 프랑스의 유명한 농장지대의 그 와인 농장지대의 근간이 됩니다. 아까 봤었던 식민지 지배에 엄청난 시너지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의 산업을 제시하게 됐고요. 그리고 당연히 로마군은 또 가까운 곳에서 와인을 또 제공받으니까 거기서 또 정복 전쟁을 더 하러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역 군인들은 다시 자신의 정복지에서 그냥 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문화 세 번째, 바로 특이한 개선식 전통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 그 로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의 뒤에 그 따라오는 백성과 그 전쟁에 패한 백성과 노예, 그 포로들이 외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메멘토 모리의 뜻을 보십시오. 너 언제든 죽을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 말을 해준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오늘 승리에 취해 있어도 당신이 까딱 잘못하면, 당신이 조금만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면 당신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될 수도 모른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개선식이라는 그 큰 축제 속에서도요, 경고의 말을 날리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요, 재밌는 이해가 하나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는요, 아테네에서 차별받았습니다. 아테네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혈통만으로 아테네 시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분열과 갈등으로 나눠졌죠. 언제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그러나 로마는요, 그러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더 화합하고 융합시킵니다. 어디까지도요? 이민족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리스들은 자기들의 이 번영이 영원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번영에 취해 있었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계속 향해 갔어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과 건축과 뭐 여러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예술과. 그러나 그들이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내부에서 썩어가는 것은 정작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는 실용주의적인 나라였습니다. 자기들의 현실에 놓인 문제에 더욱더 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이 설령 지금 우리의 제도와는 달라도 왕정 국가를 공화정으로 바꾼 것처럼요, 이제 와인 농장을 짓는 것으로 훌륭한 장군에게도 경고의 말을 날리는 훌륭한 문화를 가질 정도로 그들은 실용주의적인 나라였고 민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로마는 로마고 우린 우리죠. 첫 번째, 위기는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온다. 내부에서 문제가 항상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특권과 우월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개방과 포용 문화로 가느냐. 두 번째입니다. 배척하지 말고 벤치마킹 해야 한다. 그리스도 처음에 벤치마킹을 했죠. 많은 문화의 장점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결국 그들은 나중에는 여러분 배척하는 데 쓴 것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로마는 네가 노예라 할지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네가 로마를 위해서 한 공로가 뚜렷하다면 너는 오늘부터 로마의 훌륭한 한 시민이라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열린 사고와 실용적인 접근을 하라라는 것이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개선식 그 특이한 전통.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자, 오늘의 명언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여러분 항상 인생이 잘 될 때 사람은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을 잃고 유지하지 않는 한 반드시 자신의 그 교만과 자만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너무나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을 상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로마도 무너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으니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편 예고입니다. 네, 벌써 시간 후딱 다 갔습니다. 자, 로마의 멸망 어떻게 찾아왔는가, 그리고 그 로마의 멸망으로 끝이 아니라 유럽은 이제 중세사회를 걷게 됩니다. 그 중세사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는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임의 그 막 멋있는 기사, 그리고 막 아름다운 그 뭐 중세 막 미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중세사회에서의 우리의 낭만을 오로지 파괴하는 아주 우리는 교훈을 위주로 한 그 중세사회에 대한 그 중세사,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